안녕하세요, 탁사장입니다. 오늘은 구매 대행을 시작 전에 많이 여쭤보시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Q&A 답변 한번 드려보려 합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제 생각이므로 꼭 정답은 아니라는 걸 사전에 말씀드리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반대로 여쭤볼게요. 구매대행, 블로그, 유튜브, 스마트 스토어 남들 다 잘 된다고 하면서 매출 인증하고 있는 게 수두룩한데 여러분은 속는 셈 치고라도 한번 안 해보신 이유가 더 궁금합니다. 남들이 돈 벌었다는 후기가 많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크다는 거고 진입 장벽도 낮다는 소리겠죠. 그렇지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레드오션이라고 하면 한국에 레드오션 아닌 사업이 어딨나요? 저는 오히려 레드오션이라면 우리는 그 레드오션 시장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이 같이 벌 수 있고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과 직업이 달랐기에 그 레드오션에서도 내가 조금만 방향을 바꾼다면 레드오션에서 블루오션인 사업도 발견할 수 있는 거고 또 레드오션에서 배운 업무, 프로세싱을 다른 사업에도 접목시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레드오션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혹은 추후에 내가 써먹을 만한 기술이다 라고 생각되면 배워두는 편입니다. 레드오션이든 블루오션이든 어떤 사람이 하냐에 따라 돈을 버냐 못 버냐가 달라지는 것 같고 그리고 그걸 시도해서 실행해본 사람들만이 레드오션에서 배운 프로세싱으로 새로운 블루오션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돈이 안 드는 게 아니고 처음엔 100만 원 미만 소자본으로 할 수 있고 그 100만 원도 없는 경우라면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금액을 좀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추후에 매출이 3천만 원가량 정도 넘어가신다면 매출 대비 현금 60% 정도는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돈이 없다고 해서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니고 매출이 올라가면서 내가 융통할 돈이 없다면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 이런 내용들은 제가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걱정 말고 시작하세요. 이것 때문에 못한다, 저것 때문에 못한다는 핑계고 일단 실행하세요. 실행한 후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고민하는 게 맞습니다. 오지 않는 미래를 먼저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요. 구매 대행은 100% 전부 돈 벌 수 있어요. 다만 부업으로 돈을 못 버시는 분들은 구매 대행 강의를 듣고 매출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사업자를 키우고 매출을 일으키려고 해서 그런 거죠. 방식을 바꾸시면 됩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부업으로 시작하겠다고 하셨죠. 그럼 구매 대행을 사업으로서 뜻이 있어서 하시는 게 아닐 거고 돈을 더 벌기 위한 목적으로 하시는 게 더 클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방법을 바꿔보셔야 해요. 무슨 소리냐면요, 구매 대행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업자를 키워보시고 만약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매출이 1,000만 원이 안 되거나 1,000만 원 수준이라면 저는 자기 사업자를 키우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부업이기 때문에 내가 쓰는 3시간에서 5시간에 대한 최저 시급보다 못 버는 수준이에요. 1,000만 원 매출이 나오면 보통 평균 마진이 20%일 경우 200만 원이 남는데 여기에서 프로그램 비용 빼고 나중에 세금 신고 기장 비용 빼고 구매 대행 물건 구매하는 신용카드 비용도 먼저 내야 하니 돈도 묶이고 이런 일들 때문에 순수입이 일정하지 않을 뿐더러 사용하고 있는 시간 대비 버는 돈이 효율적이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1,000만 원 미만이거나 그 정도 선을 유지하실 경우에는 과감하게 결정해서 내 사업자 키우기를 접으시고 구매 대행 셀러로 잘 되는 마켓에 가서 알바하시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저희 컨설팅 수강생분들은 대학생, 육아맘, 부업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매출을 올리시고 돈을 벌고 계십니다. 다만 대학생 혹은 사회초년생, 부업하시는 육아맘들께서 매출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현금 확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혹은 내가 쓰는 시간이 불규칙해서 내 사업자의 CS나 상품 체크가 어려운 분들도 계셨죠. 이런 분들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부업으로 돈만 버는 게 목적이라면 잘 되는 마켓 가서 알바하셔라. 알바하면 상품 업로드당 돈을 받기 때문에 보통 평균적으로 시간당 10,000원 정도를 버시고 내가 부업인 경우에는 하루에 3시간씩 혹은 5시간씩만 짬짬이 시간 내면 3만 원씩 30일 90만 원, 5만 원씩 30일 150만 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사업자를 운영하는 게 아니니까 프로그램 비용도 안 나가고 신용카드 돈 묶일 필요도 없고 세금 신고 기장비 낼 필요도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업무 스트레스도 덜 수 있어요.
이렇게 알바만 하셔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은 충분히 벌 수 있습니다. 저희 수강생분들 그리고 제 지인분들도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부업으로 시작할 거고 구매에 대한 강의를 들어서 내 사업자를 3, 4개월 키워봤는데 순수익이 100만 원도 안 나온다. 그런데 나는 최소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은 부업으로 고정적으로 벌고 싶다면 과감하게 내 사업자를 포기하시고 잘 되는 마켓에서 배우시면서 알바해 보시면 더 편하고 빠르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부업으로는 구매 대행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고민해서 멈추기만 한다면 내 인생은 바뀌는 게 없습니다. 일단 실행하시는 거고 일단 저지르면 그 일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해내게 됩니다. 사람의 본성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완주하지 못할지라도 일단 실행해보세요. 저는 부자가 되고 싶어 부자들의 책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책의 내용들에서 공통점이 나옵니다. 부자들이 부자가 될 수 있던 이유는 환경이나 마인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부자가 되지 못했을 때는 그리고 돈도 없었을 때는 나에게 투자해서 나의 가치를 올려서 돈을 더 쉽게 많이 빨리 버는 겁니다. 시드머니 5천만 원, 1억 모으는 게 어렵죠. 월급만으로는 1,000만 원 모으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0만 원을 먼저 모으기보다는 그 돈을 내 자신에게 투자해서 다른 분야에 대해 공부하고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나 자신의 가치가 올라가면 전보다 더 돈을 빨리 많이 벌 수 있고 그리고 더 빨리 시드를 모을 수 있다는 내용이 공통적이고요. 두 번째는 일단 실행했다는 겁니다. 실행해야 뭐가 바뀌는 거지 실행하지 않고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건 잡생각인 거죠. 쓸데없는 생각으로 매일 밤잠을 못 이루고 질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새벽이 지나가고 아침이 오는 그런 삶을 제가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때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들은 중요해 보였던 잡생각들은 한 달만 지나도 무슨 생각했는지 모르게 되더라고요. 그때 어떤 글귀를 보았는데 그 글귀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일단 발등에 불을 떨어뜨리세요. 그래서 저는 일단 강의도 배워보고 싶은 거면 결제 먼저 하고 봅니다. 사업도 먼저 하고 싶다면 그 분야에 사업하는 사람들을 일단 만나서 이야기해 봅니다. 이런 식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사람은 실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내 스스로가 실행이 잘 안 된다면 그 환경을 만드시는 게 좋고 그 환경이 바로 발등에 불을 떨어뜨리는 거죠. 일단 결제 먼저 하면 아까워서 보게 되고 보다 보면 재밌어서 빠져드는 거고 아니면 그런 흐름을 이해하고 다른 강의를 또 보게 되겠죠. 다이어트도 한다고 하면 뭐부터 하죠? 남들에게 알리기 먼저 하죠. 나 살 뺄 거야 이런 식으로요. 그게 뭐예요? 발등에 불 떨어뜨리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나의 가치를 올려라 그리고 실행해라 이 말을 드린 이유는 저도 재테크나 투자 강의를 결제하고 본단 말이에요. 고민하지 말고 그냥 발등에 불 떨어뜨리세요. 이번 휴가에 동남아 갈 돈 한번 참아서 실행하시고 강의 완강하시고 나의 가치를 올려서 내년에 유럽으로 10일 여행 가세요. 아셨죠? 네, 정말 추천합니다. 저는 부부들끼리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부들이 저 포함 4팀이 있는데 저희 부부를 제외하고 3팀도 구매 대행을 합니다. 그 분들은 육아를 하고 계셔서 자기 사업자를 키우는 게 아니고 잘 되는 마켓에 가서 소싱하고 업로드해주는 알바를 하고 계시는데 월 평균 120만 원에서 180만 원까지 버십니다. 퇴근하고 부업으로 혹은 육아하면서도 이 금액은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만큼 구매 대행 소싱과 업로드 알바를 많이 채용하고 있고 알바몬 알바 천국에다 구매 대행만 검색하셔도 확인 가능하고 심지어 저희 카페에도 알바 채용이나 모집글 작성되면 그날 전부 채용됩니다. 구매 대행으로 내 사업자를 키우는 환경이 어렵다면 혹은 여러분들이 부업으로 100에서 200만 원 정도 벌고 싶은 부업을 찾는다면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질문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 좋은 건 저도 셀러로 시작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좋을 듯 합니다. 셀러로 어느 정도 매출이 되면 보통 3천만 원, 4천만 원 선이 되면 다른 나라로 확장을 많이 하세요. 구매 대행이 중국만 있는 게 아니고 유럽도 있고 미국 건기식도 있고 일본도 있고 명품 구매 대행도 있죠. 이 나라 확장을 제일 먼저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전자책 만들기 저도 진행했었고요. 저희 수강생분들도 전자책 만드셔서 매달 소소하게 용돈 버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강의 저처럼 컨설팅 강의나 영상 강의 할 수도 있고요. 유튜브도 할 수 있죠. 이런 사업이 확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또 물건 사입으로 확장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사입하고 있어요.
다만 구매 대행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정확해요. 한계는 뭐냐면 구매 대행 상품에 내 상품은 없어요. 그 말인즉슨 나도 팔 수 있고 저 사람도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서 누가 잘 파느냐가 실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구매 대행을 하시다 보면 내 상품만 팔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사입을 진행해서 브랜딩하고 판매를 시작하죠. 처음부터 사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구매 대행으로 어떤 상품이 실제 수요가 있는지 판단해 보시면서 상품 보는 눈을 기르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구매 대행 초반에 사입해야겠다고 생각한 품목들만 정리해 놨었는데 그걸 지금 구매 대행 2년 차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품목이 있고 사입해 왔더라면 아마 고전하고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구매 대행으로 판매를 하시다 보면 어떤 품목이 잘 팔리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니 사입에 대한 리스크가 줄겠죠. 사입하실 때 많이 하시는 루틴이 아이템 스카우트로 경쟁 강도 보시고 상품 수와 검색 수 보셔서 진행하시겠지만 그렇게 보시고 시작하시는 다른 경쟁자분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보다는 저는 구매 대행으로 내가 직접 판매를 해보면서 어떤 게 꾸준히 잘 팔리는가 파악해보시고 나의 효자 상품들을 먼저 사입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매 대행은 온라인 셀링에서 가장 처음 시작하기 좋습니다. 또 저희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중에서 중국에 배송 대행지를 차리신 분도 있고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판매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사입도 사입이지만 도소매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입찰해서 물건 납품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 수강생 분들이거나 제가 직접 만나 이야기 나누신 분들이 경험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던 삶과 내가 했던 직업이 구매 대행을 만나면 또 새로운 루트가 뚫릴 수도 있죠. 구매 대행으로 시작하지만 뻗어나갈 건 무수히 많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어떤 상품이 팔리는지 상품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백화점, 다이소, 이마트, 홈플러스 먼저 방문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상품들을 보시면서 중국 구매 대행인 경우 업로드하지 말라고 했죠. 왜냐? 그런 제품들은 소비자가 14일 걸려서 나에게 구매할 필요가 없는 제품들이고 바로 가서 사면 되는 거죠. 다만 반대로 유럽 구매 대행은 달라요. 유럽 구매 대행은 브랜드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 지하부터 꼭대기층까지 전부 다 소싱해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들이죠. 저는 그래서 유럽 구매 대행 했을 때는 백화점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브랜드를 체크해서 그 브랜드를 소싱해서 업로드했습니다. 방법은 나라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어떤 상품이 팔리는가에 대해 먼저 명확하게 개념을 정리하고 임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사회 초년생 분들과 대학생 분들도 많이 질문해 주시는 질문이죠. 사업자 만드는 건 꼭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비상주 사무실이라고 우리가 주소만 얻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내가 사무실에 출퇴근하면서 사용하지는 않지만 주소만 대여받아서 사업자를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질문 주신 것처럼 사무실 얻는 게 어렵거나 보증금이 부담되신다면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셔서 사업자를 만드시면 됩니다. 겸업 금지인 경우 구매 대행은 할 수는 있죠. 하지만 명의인 다른 분의 명의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출이 올라가면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회사에서 체크할 수도 있고요. 또한 대기업, 엄격한 곳은 사원들 연락처나 통신 판매업 내역을 체크하더라 라는 내용도 있으니 겸업 금지인 경우 가족분들 명의로 진행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튜브는 썸네일로 사람들이 클릭률을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자극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런 분들 모셔다 놓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3시간씩 한 달 동안 그렇게 만들어 보라고 하면 못 하실 거예요. 다만 그분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초반에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쓰셨을 거고 시간이 흐르고 직원들이 투입되면서 오토화가 되고 사장님이 업무에서 손을 놔도 알아서 돌아가게 된 거죠. 저희 사무실도 와보신 분들이나 컨설팅 수강생분들은 아시겠지만 직원 4분이서 알아서 소싱부터 업로드, 주문 처리까지 다 하고 계세요. 저는 한두 시간만 체크해줘도 잘 돌아간다는 거죠. 처음부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셔야 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자극적인 내용만 보시면서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구매 대행 처음 시작할 때 부업으로
공유 오피스에서 시작했었는데요. 제가 있던 공유 오피스는 저녁 7시가 되면 에어컨이 꺼졌단 말이에요. 저는 한여름에 그 조그만 공유 오피스에서 너무 더워서 윗옷을 벗고 혹여 더 더워질까봐 천장에 불까지 꺼놓고 새벽 2시까지 일하고 다음날 8시, 9시에 출근하는 이런 노력과 시간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두 시간만 맞아도 매출 나오고 오토화된 사업체가 된 거죠. 처음부터 3시간으로 순수익 월천은 힘들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시고 시간을 갈아 넣으신다면 구매 대행은 시간과 노력 대비 매출이 정직하게 나오는 사업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매 대행 전에 많은 분들이 여쭤보셨던 질문을 정리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혹시나 영상에서 답변 드리지 못했던 궁금한 내용이 있을 경우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